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있죠? 바로 lesson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얼굴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슨이라고 하면 보통 수업 아니면 교훈 딱 이 두 가지만 떠올리시죠?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앞으로 레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레슨의 두 가지 핵심 의미를 딱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쓰일 때,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교훈에도 급이 있다는 거,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비슷해서 헷갈렸던 단어들과의 차이점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슨이라는 단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바로 두 가지 핵심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슨의 두 얼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왼쪽 먼저 보세요. 책 그림이 있네요. 맞아요. 레슨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짜인 학습 내용, 그 자체, 즉 수업을 의미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듣는 바로 그 수업이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요. 전구가 반짝하고 있죠? 이건 경험, 특히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 바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내용과 깨달음이 바로 레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의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학교나 학원 같은 공식적인 교육 현장에서 레슨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표현은 바로 레슨 플랜입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항상 들고 계시던 서류 기억나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레슨 플랜은 말 그대로 수업 계획서예요. 선생님이 수업 목표는 뭐고, 어떤 활동을 할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상세하게 미리 적어놓은 문서죠. 한마디로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아주 꼼꼼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영어로 들어보세요. Effective teaching starts with a well-organized lesson plan. 한국어로는 효과적인 가르침은 잘 정리된 수업 계획서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계획이 반이니까요. 자, 수업의 설계도를 봤으니까요. 이번엔 수업의 길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바로 더블 레슨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학창 시절에 유독 길게 느껴졌던 그 수업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더블 레슨은 쉬는 시간 없이 두 교실을 연달아서 하는 수업. 우리말로 하면 연강 정도가 되겠네요. 보통 과학 실험이나 미술 시간처럼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과목들이 이렇게 배정되곤 했죠.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science practical required a double lesson to complete the experiment. 한국어로는요. 과학 실습은 실험을 완료하기 위해 2시간 연속 수업을 필요로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딱딱한 교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레슨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얼굴이죠. 바로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Learn a lesson. 그냥 교훈을 배우다 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안에 숨은 깊은 뉘앙스까지 꼭 챙겨가세요. Learn a lesson은요. 그냥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 특히 좀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 스스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한 성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때로 실패로부터 온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예문을 들어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After failing the exam, he finally learned a lesson about procrastination. 시험에 떨어진 후에야 그는 마침내 미루는 습관에 대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바로 이런 거죠. 쓰라린 경험을 통해 진짜 지혜를 얻는 그 순간 말이에요. 자,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주는 쪽도 있겠죠? 이번엔 teach lesson인데요. 와, 근데 이 표현은 진짜 흥미로운 반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티처 레슨이 물론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실수한 사람을 벌 주거나 혼내서 다시는 같은 잘못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다라는 아주 강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맥을 잘 봐야 해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영어 문장입니다. His defeat in the championship taught him a lesson about humility. 해석하면 챔피언십에서의 패배는 그에게 겸손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패배라는 그 쓰라린 경험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준 스승이 된 셈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얻는 모든 교훈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교훈이 갖는 가치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훈의 가치가 단계별로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 lesson learned. 이건 어떤 특정 사건에서 얻은 딱 떨어지는 결론적인 교훈을 말해요. 주로 보고서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은 valuable lesson. 이건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하고 정말 값진 교훈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범위인 life lesson. 이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레슨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레슨이랑 비슷해서 헷갈렸던 단어들 제가 확실하게 교통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정교해질 겁니다. 자, 이 표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레슨은 수업의 내용물, 그 알맹이 자체를 말해요. 오늘 수학 레슨 진짜 어려웠어,처럼요. 근데 클래스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이나 학생들 그룹을 가리키는 거죠. 나 9시 클래스 가야 해,처럼요. 렉처는 어떨까요? 이건 보통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혼자 쭉 설명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강의에 가깝고요. 마지막으로 모레는 이솝우화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이야기 끝에 나오는 도덕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슨이라는 큰 개념 안에 모렐이 쏙 들어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첫째, 레슨은 수업 내용과 경험에서 얻는 지혜라는 두 개의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둘째, 교실에서는 레슨 플랜, 더블 레슨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나시죠? 셋째, 특히 러너 레슨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개인적인 깨달음이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교훈의 가치는 레슨 런드부터 라이프 레슨까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레슨은 내용, 클래스는 시간이나 구록, 렉처는 일방적인 강의라는 그 미묘한 차이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 점들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배운 가장 가치 있는 레슨은 무엇이었나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